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만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한 참여, 전화 상담을 통한 참여. 자, 유튜브는 유튜브 그 채팅창이란다. 그 검색창에다가 토마토 증권 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갖고 궁금하신 종목,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 중에 선정해서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이거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PD님이 주는 대로 라이브로 그대로 대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를 통한 참여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25-8200, 02-325-82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우리랑 직접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을 해주면 뭐 그때 전화 연결을 하면 궁금한 건 물어볼 수도 있고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대선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이집 전문가님은 대선 테마주 매매하는 종목 있습니까? 솔트룩스를 하고요. 예. 그다음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대선 테마들 여러분들 그 잘못 걸리면 진짜 팔 수도 없을 정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뭐 누구랑 학교 동창이다, 동문이다. 그 서울대 동문 뭐 이렇게 따지면요. 그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근데 그런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시세가 짧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점에 잘못 물리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거고요. 또 뭐 고향이 같다 뭐 이런 것들, 고향에 있는 회사다 이런 것들도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만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또 직접 관련되는 것들 여러분들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때 4대강 쪽 뭐 이화공영 이런 것들 보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잘못 쫓아가서 잡으면 평생 못 빠져나오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세상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이라야 됩니다. 그 4대강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좀 갖다 붙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거는,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것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이 좋았잖아요. 이거는 그때도 대선할 때 그때도 좀 움직였다가 또 지속적으로 나중에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쪽, AI. 이 야인시대, 전에 종목 안 드리고 미니 강의할 때 그때 4차 산업혁명 그래갖고 2019년도에 50몇 강 연속으로 강의해드렸잖아요. 그리고 AI에 대한 강의만 해도 10몇 강 연속으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수학을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수학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AI 관련해갖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처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지금 AI 칩 쪽도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AI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 오늘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없이 AI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뭐 작년, 재작년 이럴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나라 투자될 때 우리나라도 같이 투자가 되면서 성장했을 텐데
작년에 전혀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눈을 좀 뜨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 향후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간에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안 될 겁니다. 이 AI 쪽에서 지금 투자 늦추고 또 우리 작년에 헤맸던 것처럼 투자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진짜로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게 AI예요. 그 필요성을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I 관련주들 중에 좀 똘똘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좀 찾아서 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정받는 구간 노리면 될 거고요. 조정 어느 정도 받았다 싶으면 그런 종목들을 슬슬 채워넣으면 나중에 또 대선 과정에서도 AI 얘기 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시장 얘기는 하고요.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려주신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54,000원에 12% 들어가셨고요. 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질문 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돼 갖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비쌌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3조 2천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조 4천억이죠. 처음에 상장됐을 땐 이게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계속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텐베거가 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지 않아요. 매매하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도 더 좋게 보는데요. 자,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뭐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이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 동력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활동하기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러면 사람 닮은 로봇이 가장 인간하고 가깝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봇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다르파 챌린지에서 이미 세계적인 군사 대회죠. 미국의 다르파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거기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다라고 박차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 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비싸고 두산 바켓의 주가가 많이 싸니까 이건 두 개를 합병을 해서 그냥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려고 이 주가를 좀 비싸게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 기업들 원가율을 한번 보세요. 원가율. 자, 같이 협동 로봇을 만들더라도요. 두산 로보틱스는 원가율이 70% 훨씬 넘습니다. 즉 1,000만 원짜리 로봇을 만들면 두산 로보틱스는 원가가 7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싸게 판매를 하는데도요. 원가율이 50% 남짓입니다. 1,000만 원짜리 팔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뒤에 두산그룹이 있다 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뒤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주 투자할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긴 관점으로 미래를 보신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4,400원이면 그렇게 크게 좀 뭐 비싸게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22평선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는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주가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하고 있는 주가는 제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지수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로봇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가격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은 깨진 않을 것 같은데 전저점이 4월 달 장 한참 안 좋을 때 그때 찍었던 자리 39,400원인데요. 뭐 이 가격만 깨지 않는다라면 뭐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뭐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22평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근데 그런 구간은 조금 참으면 어느 정도 수익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항선은 한 5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해서 들고 갈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갈아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 있죠. 예,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는 거죠. 34,6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보니까 오늘 에이직 랜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34,600원이면 오늘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에이직 랜드라는 기업 자체는 우리가 주문행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죠, 그죠? 우리가 주문행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그게 보면은 강주에, 그죠? 지금 10조 원 규모의 그런 강주의 호남 AI 10원 도시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에이직 랜드가 강주에 지금 사무소를 지금 설립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17% 정도 급등이 나온 거죠, 그죠? 최근에 프리오사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에이직 랜드는 지금 두 가지의 그런 이슈가 있죠, 그죠? 우리가 프리오사 AI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업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CXL이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팅 익스프레소 링크라고 해서 CX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 반도체가 뭐 여러분들 뭐 시스템이 되었던 여러분들 또는 비메모리가 되었던 간에 부품이 되었던 간에 지금 반도체는 거의가 주가가 저점에 와 있는 거 맞아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는 오늘 상당히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내가 이 종목에 좀 좋은 점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계약 부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이 기업이 지금 계약 부채가 있더라고요. 이 좋은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부채인데 얼마 정도가 있냐면요. 이게 계약 부채죠. 보니까 336억이 있네, 그죠? 요거는 요 336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계약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요 계약 부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마수고 왜 안 써주노? 이게 계약 부채인데 요 계약 부채가 지금 336억 원이 있으면 이거는 이만큼 수주를 받아놨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수주를 받아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기업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난해 이 기업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흑자가 전환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난해 지금 흑자가 지금 지난해 적자가 170억의 적자가 나왔죠. 그죠? 올해는요, 이게 반드시 흑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적자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증권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한 50억 정도의 뭐 흑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최소한 한 4만 원까지는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4만 원이잖아요. 단기로 보시려면은, 단기로는 4만 원 보세요. 단기로는요, 4만 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요것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이게 보시면요, 이게 제가 매물대를 한번 보게요. 이게 매물대예요. 자, 이게 매물대잖아요. 다시 없애버릴게요. 보세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매물대가, 이게 보시면 이게 매물대가 쌓여있죠. 그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돌파하려면요, 이걸 뚫어야 돼요. 이걸 뚫어야 주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돌파가, 이게가 워낙 매물이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요게 거래량 엄청나죠. 그죠? 여기도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걸 뚫어야 돼요. 요거 뚫으면은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를 뚫어버리면 확실하게 주가가 한 4만 1,000원을 뚫어버리면 돼요. 요거 뚫으면은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4,600원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오면요. 이때 오면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4만 원 오면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가져갈 것이 결정을 하라고. 지금 자리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4만 원 정도 오면 결정할 것. 이걸 뚫어버리면 더 많이 가는 거니까. 이 뚫어버리면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보통 4만 원 뚫어버리면은 7.2%, 4.4%, 5.4% 계산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니까 요거 뚫어버리면 얼마 정도도 가능하냐면요. 한 5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한 5만 원 보세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 한 5만 원 보시면 되고 4만 원 정도면 결정할 것.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겨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올려주신 종목은 K옥션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그런 경향들이 우리 시청자님들 좀 있으시죠? 물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타서 빠져나오려고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옥션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나 다른 종목을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 종목하고 나중에 같이 빠져나오나 차이 없습니다. 같잖아요. 자, 이 K옥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죠.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좀 올라서 출발했어요. 요런 애들이. 지금 STO 관련주들 요쪽이 오늘 좀 올라서 시작했는데 시가가 올라서 나온 겁니다. 또 STO 육성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또 정치권에서 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육성하겠다, 저것도 육성하겠다.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 가서 이거 육성할게요. 저기 가서 저거 육성할게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이 K옥션도 좀 올라서 시작해서 음선 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올라서 시작해서 음선 났죠. 자, 갤럭시아 SM 역시 마찬가지 올라서 시작했다가 음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은 좀 후순위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STO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육성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가끔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실적을 조금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4,260원이시면 지금 이번에 매수한 건 아니고 작년 정도에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작년에도요, 적자 기업이었어요.
자, 작년에는 이 2024년 연간 실적은 안 나왔을 때고, 그런데 그전에도 뭐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역시 마찬가지 적자였고, 그런 원칙을 세우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 나는 적자 기업은 매매 안 하겠다라는 원칙. 이거 굉장히 좋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 방법만 찾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라는 거 한 3가지 내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어갖고 그건 진짜로 하지 말아보세요. 자, 이건 어떤 원칙이든지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원칙을 세우던 간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원칙은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이 적으셔도 좋은 얘기를 적으실 겁니다. 아마 그것만 실천하셔도 주식시장에서 고생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겁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올 겁니다. STO 관련되는 얘기도 나올 거고 좀 나올 테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 기간이 좀 걸릴 테니까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보면 4,260원이면 이 정도 가격대죠. 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기서 많이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그 가격대가 곧 저항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만 하세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이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러면 제가 이 가격대 뭐 한 3,400원 정도나 그쯤이면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실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얘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우진엔텍 매수 가격이 18,520원에 7%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오늘 오늘이나 그죠?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매수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보면요. 이분께서 이 정도의 주식을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종목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주가가 지금 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업이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나 뭐 수력 발전소 이쪽에 여러분들 개척 제어 장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개척 제어 설비 이걸 이제 정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우리가 원자력 또는 우리가 화력 발전소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같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기술이라든지 그죠? 우리 기술, 그다음 한전 기술, 그다음 우리가 BHI 이런 종목군들 그죠? 일진 파워 이런 원자력 관련돼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요,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주가 괜찮아요. 이거는 저는 이런 종목 저는 좋아해요. 보시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실적이면 상당합니다. 50억, 57억, 59억, 53억. 매년 5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죠, 그죠?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제가 내리면은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부채가 아예 없죠.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지저분한 걸 싫어합니다. 보세요.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이 전혀 없죠. 우리가 이런 것을 무차입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입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 상당히 탄탄하죠.
다 플러스잖아. 그죠? 플러스. 이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으로 마이너스.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네. 그죠?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다가 이제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해체하잖아. 해체하게 되면 요 해체하는 요 시장도 지금 뛰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때 이게 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니까 매출처가 가장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남동 발전, 한국 서부 발전, 한국 중부 발전, 한국 수력 원자력, 탄탄한 그런 기업에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가 이렇게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이건 한번 최대한 가져가 보세요. 얼마 정도는 이제 가능해 보이냐면은 오늘이 종가가 18,340원이기 때문에 25,000원 가면 상당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25,000원까지 가면요, 상당한 수익이잖아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겠어요.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좀 여유가 된다면 얼마 정도 3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3만원까지. 지금 주가가 18,340원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25,000원. 좀 여유되면 3만원 이상도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요 3만원이 가려면은 우리가 실적의 박스권을 돌파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만 나와주면 지금 계속 50억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실적이 60억에서 한 65억이나 70억 정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뭐 3만 원도 전 충분히 갈 수 있다. 현재 요 실적만 가지고도요 25,000원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져가셔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챙기는 전략이고, 비중은요 지금 7%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중 추가하세요. 얼마 정도? 지금 비중이 7%니까 뭐 10%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3% 정도. 이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코리아서킷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3,45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3% 매수하셨네요. 자, 혹시 이때 많이 올랐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매수하시자마자 그러셨으면 매수하시자마자 좀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자, 이 코리아 서킷은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PCB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강한 상승, 뭐 이거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네요. 28.5%니까 저 고가가, 종가도 24.5% 올랐으니까 이거 올라온 이유가 브로드컴에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3월 말 막 이때부터 좀 급락을 하죠. 이거는 왜일까요? 사업장이 베트남에도 있어요. 근데 이때 아마 베트남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 근데 뭐 우리나라에 한두 개가 아니죠. 베트남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게 공장이 2만 개가 된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그 베트남에다 43% 관세를 때렸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자, 뭐 이 부분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좀 협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43%씩 뭐 이렇게 관세를 두들겨 맞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좀 나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킷가 작년까지는 보시다시피 적자였어요. 자, 지금 뭐 작년에 한 332억 정도 적자 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저 한 321억, 저 2023년도에도 한 321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가 중장기로 좀 봐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닥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좀 7,740원 저점을 찍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도 훼손을 안 시켰습니다. 그 위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 지금 오늘도 좀 하락 출발했다가 양선 나는 모습이 지금 현재 국면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국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로 보시려면 실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1분기에 아마 좀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흑자 전환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조금 지켜보세요. 조금 지켜보시고 흑자 전환을 하고 좀 계속해서 좀 실적 부분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 15,000원 이상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상황 봐서 흑자 전환하는 거 그 부분이 확인된다라면 15,000원 이상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하나 봐드릴게요. K시텍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2,000원에 18%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께서는요, 지금 비중이 18%면은 20% 채우세요. 지금 요 자리는요, 요 자리는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요 자리는 지금 자리가, 요 자리가 저는 찬스라고 봐요. 지금 18% 가지고 계시니까 20% 채우세요. 2% 정도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종목이 K시텍 주가가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매출의 지금 대부분이 레거시 쪽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레거시 쪽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거죠. 요 기관들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종목의 주가가 장중에는요, 얼마까지 한 4%나 5%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주가가 거의가 지금은 거의 보합 상태에서, 그죠? 이게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K시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저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저는 어떤 종목을 저는 보냐면 저는 보통 반도체를 매매할 때는 저는 삼성전자를 보고요. 그 다음 리노공업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죠. 앵뱅 분할했으니까, 그죠? 리노공업. 그 다음은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주성. 그 다음은 월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월덱스. 그 다음은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은 K시텍이에요. 그 다음은 GST, 글로벌 스탠더드 테크놀로지. 저는 주종목을요,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가, 저는 이 종목이 저는 주종목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각 공정별로 제가 나누어 놓은 거예요. 각 공정별로, 가장 탑픽 종목을 제가 골라 놓은 거라고요. 요 중에 한 가지가 K시텍이에요. 실적도, 뛰어나고, 그 다음은 재무 안정성도 뛰어난 기업. 저는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제가 선호하느냐. 이게 보시면 제가 또 재무제표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저는요,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지금 나오죠. 그죠? 이게 보시면 이게 재무제표 보세요. 부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요거는요, 아주 제로죠. 그죠? 그리고 부채가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을까를 보면 822억의 현금성 자산하고 이게 유동금융자산 예금해 놓은 게 1,800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2,6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2,600억의 현금을 쥐고 있다니까, 현금을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불과 얼마예요? 4,8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 대단히 싼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기관들이 지금 보세요. 수급을 보니까 요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죠. 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죠. 이게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면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주식은요, 딱 길게 가져가면 답이 나와요. 32,000원에 매수를 했건 4만 원에 매수를 했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반도체가 딱 돌아서면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에요. 목표가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4만 원까지 보세요. 4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 최소한 이 종목은 얼마까지 반등은 나오느냐. 3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오니까 단기 목표가 얼마? 3만 5천 원. 좀 여유가 되시면 4만 원 이상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지금 자리에 손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 주가가 싼데 굳이 지금 자리에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지금 자리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좀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8,000원이고 비중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제가 1월 달에 좀 추천을 해드렸었죠. 1월 달에 추천을 해드리고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작년에 테슬라에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방문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2월 달에 올라온 재료도 그거랑 똑같은 재료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때 아마 어디쯤에서 1월 달이었으니까 이때 어디쯤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올랐다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검사 장비 쪽, 그런 쪽을 생산하는 업체죠. 근데 이쪽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파마 리서치에도 좀 이렇게 납품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테슬라 쪽에서 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혹시 뭐 거기서 또 옵티머스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연관돼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을 그냥 좀 보유하시라는 이유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작년에 뭐 재작년보다 이익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58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에는 310억밖에 안 났으니까 영업이익 규모가 많이 줄었죠. 자, 근데도 뭐 310억 정도 났는데 시가총액 2천억대 중반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주가는 싼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차분하게 보유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그 위쪽까지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한번 올라올 때 보면요, 한번 훅 올라왔다가 또 쭉 밀리고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뭐 여기 있는 실적 부분들이 조금 확인은 필요한데 좀 받쳐준다라면 여기 이 가격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주 긴 관점이 아니라 조금 뭐 올라오면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기다려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테슬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2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중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만 원대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또 더 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22,000원 돌파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라면 뭐 한 24,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서 둘 중에 뭐 투자 전략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실리콘투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실리콘투를 27,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단기 목표가를 물어보셨다, 그죠? 제가 실리콘투를 딱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대차장고 비율이 한 6.5% 가까이 되네요. 6.5%. 대차장고 비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요 최근에 보면 한 요게 1개월 동안 있잖아요. 1개월 동안에 지금 전체 거래량의 얼마 정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1개월입니다. 최근 4월달 한 달 동안 전체 매도 수량의 10에서 15%가 보니까 공매도네, 그죠?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보니까 요 공매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요 공매도 비율이 있잖아요. 10에서 15%면요. 전체 만약에 거래량이 10만 주가 만약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10만 주가 거래가 터지면 한 15,000주가 공매도 비율이라는 거죠. 아마 공매도 비율이 아마 상당히 높은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 올해 영업이익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600억 정도, 1,7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 총액이 2조 원 가까이 되니까 주가 크기가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충분히 PR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리는 그대로 한번 가져가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이걸 뚫으면 되는데 이걸 좀 뚫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요 고점. 이게 지금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 36,800원. 이거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맞아보는 고점이 오니까 주가가 음봉을 달잖아요. 그죠? 맞아보는 고점이잖아요. 지금 자리 주가 이걸 뚫으면 돼요. 이걸 딱 뚫어버리면 주가가 갈 수, 이게 뚫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이에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을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딱 요 고점이 대략 36,000원이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오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일단 절반은 팔아 놓으세요. 절반은 매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 오면은 절반을 팔고 절반 가져가시다가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되니까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최근 여기 35,000원, 36,000원 되니까 그다음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가져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다만 이 종목은요.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추세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 주가 여기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요 이상 가기는 어려워요. 요거는 무리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무리고 요 정도까지는 최대한 보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35,000원 절반 매도, 나머지 4만 원 전량 매도. 이런 전략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49,500원에 매수하셨고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뭐 권리락이 됐으면 유상증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주식 팔아갖고 증자를 받아도 이익이니까요. 자, 그래서 평단 46,000원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야, 이 이수페타시스는 참 기억에 좀 남는 주식입니다. 지금 이 프로가 야인시대 리턴즈잖아요. 근데 이 프로를 처음에 한 게 2023년 4월 3일 날 1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야인시대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중간에는 또 투자의 신이라는 프로로 이 시간대 이름 바뀌었다가 야인시대 리턴즈를 2023년 4월 3일 날 첫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날 첫 종목으로 추천드린 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9,000원대였어요. 9,000원대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 너무 많이 올라서 신경 끊고 있었는데 또 지금 그런 건 있어요. 이 이수페타시스는
MLB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거 인쇄 혈액기판입니다. 아까 진단해드렸던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 인쇄 혈액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저 인쇄 혈액기판은 좀 다른 거예요. MLB라고 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다층 PCB는 그 슈퍼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PCB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도 거래하고 막 거래선 뚫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2023년도 그때 당시에. 자, 근데 요즘은 미운 짓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저는 그 주주들한테 민폐를 안 끼쳐도 되는데 민폐를 끼치는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전엔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꽤 자주 매매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렌텍도 매매 안 합니다.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한테 매매하라면 매매 안 해요. 자, 여기서 증자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왜 굳이 유상증자까지 하는지 주가 그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렌텍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않는 종목입니다만 자, 우리 시청자님 뭐 이왕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 MLB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 부족 현상,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고 계시면요. 일단은 그냥 좀 들고 계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유상증자 그 청약해갖고 받으셔도 46,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 저항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걸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걸립니다. 그 자리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좀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예요. 자, 그 자리가 보면 한 44,000원 조금 넘는 구간, 그 정도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반등은 나온다라면 한 44,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점을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찍었고 여기서도 찍었고 여기서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한 그런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44,000원에서 45,000원 구간, 이 구간을 확 뚫어줘야 돼요. 양선 길게 뽑으면서 확 뚫든가 아니면 갭으로 확 돌파를 하든가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44,000원 정도 그쯤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참 횡보하잖아요. 여기서 한참 횡보하고 여기서도 한참 횡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44,000원 정도 가서 그냥 확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시는 게 맞겠지만 일단 한 4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확 추가로 확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한 5만 원 넘는 구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에 한 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궁금하신가요? 예, 쿠쿠홀딩스 부탁드립니다. 쿠쿠홀딩스, 쿠첸, 밥통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네네네. 쿠첸 그 밥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쿠쿠. 그러니까 쿠쿠홀딩스니까 쿠첸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쿠첸하고는 다른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쿠쿠 이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쿠쿠홀딩스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쿠쿠홀딩스죠, 그죠? 네네. 이거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24,000원이. 24,000원이면은 이걸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제 배당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네. 배당도 좀 받고. 네. 또 차익도 좀 실현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쿠쿠홀딩스가 쿠쿠전자하고 쿠쿠홈시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밥솥하고 그다음은 이게 쿠쿠홈시스가 하는 게 정수기나 비대 이런 것도 공기청정기, 뭐 로봇 청소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요 지주회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실적은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실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지난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1,030억 정도 한번 볼까요? 제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나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032억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앞으로 이게 영업이익이요. 1,200 넘어가고 1,300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더 이상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가 올해도 한 1,080억 정도, 내년도가 한 1,100억 정도. 이거는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기가 어느 정도의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24,000원이면 네. 지금 수익이 안 볼까요? 거의가 뭐 지금 가격이 매수하셨다 그죠? 네네. 이거는요. 이거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1년 이상요. 1년 이상은 네. 이거는 이 종목 가지고 주가가 많이 가더라도요. 이걸 넘기기가 어려워요. 요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을 넘어가기가, 이거 3만 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쪽으로의, 주가가 폭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등 나오면 한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이거는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는 주가의 상승의 폭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밥솥하고 이 정수기하고 지금 비대나 공기청정기나 로봇 청소기 가지고 이 종목이 확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주면 지금 비중 20% 가지고 있잖아요. 한 2만 6천 원 정도, 2만 7천 원 정도 오면 팔고 이거는 종목 교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궁금한 게 네. 그 유보율이 지금 보면 한 5천억 정도로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그렇죠. 현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보율을 제가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보면은 부채 비율도 14%고 유보율이 이제 지금 34,886%인데 요거는 요 유보율이 높더라도 네. 기업의 요 성장 가치가 없잖아요. 성장이 딱 멈추면은 주가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신규로 사업에 뛰어든다면 뭐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M&A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달리게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탄탄하죠.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쿠쿠홀딩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잖아요. 좀 현금을 약 시가 중에 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차라리 신도리코 같은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신도리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신도리코도. 거기가 이런 비슷한 거거든. 이거는 신도리코는 일봉, 주봉, 월봉이잖아요. 월봉상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거든. 벌써 여기까지는 그죠? 여지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신도리코는. 근데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쿠쿠홀딩스는 월봉상 놓고 보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3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시다가 2만 6천 원 또는 2만 7천 원 정도 오면요. 한번 팔고 한번 종목 교체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성 측면에 놓고 보면은 주가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원익 QNC 올려주셨네요. 16,300원에 많이 좀 사셨네요. 60% 매수하셨고요. 장기로 가려고 오랜만에 주시겠는데 좋은 선택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비중 60% 싣고 실어 놓으시고 전문가한테 이거 잘한 걸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당연히 아니요. 이거 비중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게 좋아해도 비중 30% 맥심 비중이 30%예요. 자, 근데 60% 실으시고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거의 이 60%라는 비중을 싣고 주가가 내가 예상한 방향하고 반대로 갔을 때는 치명적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치명적인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물론 이 원익 QNC 같은 기업은 들고 갈 만한 중장기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은 맞아요. 그렇지만 돌발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지 주식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요. 일단 비중은 최대 30%니까 30% 정도는 줄이세요. 지금 16,300원에 매수하셨으면 손실 아니니까 30% 정도는 줄이시고요. 자, 일단 비중 30% 줄이고 30% 정도다라면 중장기로 들고 갈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전망치들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60%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또 상당히 싼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4,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물론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900억 정도 영업이익 났고 올해 1,000억 정도 이상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별도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니까 그렇게 비싼 주가 아니에요. 주가 자체가 싸고 지금 반도체 업황들이 좀 바닥을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중장기로 들고 갈만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아요. 자,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여서 30% 정도만 갖고 중장기로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솔리드를 7,3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 종목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솔리드가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해서 그 장비를 줄여가는 기업이죠. 쉽게 말하면은 SK텔레콤이나 또는 LG 유플스나 또는 KT에 중계기를 납품한 업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의 중계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그죠? 솔리드가. 안정적인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한번 우리가 5G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주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지금 충분한 요 조정을 받았죠. 그죠? 아래쪽에 지금 120일 200선 조정을 받았으니 이거는 주가가 한번 반등 나오면요. 다시 한번 앞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요 고점 돌파는 이게 힘들어 보이고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8,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동통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있잖아요. 나름대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죠? 볼까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이게 나와 있는 솔리드 종목은요. 보세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최근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286억, 360억, 351억. 그죠? 영업이익이 충분히 좀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충분한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죠? 충분한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종목에 지금, 계약 부채 이런 건 없네, 그죠? 그 다음은 현금 오름표도 최근에 들어서 현금 오름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2021년도에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지금 2022년도하고 3년도, 4년도에 지금 그 현금 오름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려면은 요 이제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게 좀 세부적으로 볼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지면 이게 사업보고서를 놓고 보면 요 사업보고 쭉 보시면 매날에 이게 보시면은 타 법인 출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죠? 이게 타 법인 출자 현황 상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이게 요 안에 이 종목이 앞으로 주가에 향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 법인의 지금 출자한 금액입니다. 이게 솔리드가 지금 어떤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해놨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지금 비상장 회사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상장 회사에다가 투자해 놓은 것도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 있죠. 이게 좀 상장을 좀 투자해 놨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 굉장히 중요. 이게 요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에 투자해 놓은 이게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보시라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뭐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앞전 고점 있죠? 이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앞전 고점은 대략 얼마 정도. 단기로 보시면은요, 초단기로 보시려면은 요 정도 7,000원 보시면 되고,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은 8,000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상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7,000원에 매도하시든지 또는 8,000원, 둘 중에 하나 매도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보유하고 계세요?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아, 서진 시스템이요? 1년가량 가지고 있는데, 1년 갖고 계셨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베트남 공장이 있고 그래서 관계 예. 때문에 더 그런 건지 무슨 예. 이유가 있는지 사채가 있기는 좀 있는 건 예. 알는데, 예. 너무해도 너무해서 사실 이거 단가 낮춰가지고 지금 25,200원입니다. 매수가가 25,20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50%요. 왜 그래 많이 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27,000원이었는데, 예. 이제 단가를 좀 낮추려고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버려야 하는 건지.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25,000원이시란 네. 얘기죠. 네. 자, 시청자님,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게,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도 좋고 뭐 다 좋은데요. 네.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 전 저점이나 이런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 27,000원에 시청자님 매수하셨다라면 뭐 이쯤 뭐 1년 정도 되셨으면 수익도 좀 나셨다가 손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딱 저점 딱 두 번 찍은 자리 있죠, 여기. 이 자리가 뭐 한 22,000원 정도 그쯤 수준일 것 같아요. 자, 근데 27,000원에 매수를 해서 25,000원이 평균 단가가 됐다라면 이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까지는 좋은데요. 거기선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지지를 못 받고 여기서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자, 근데 사실은 그때 상담을 받았는데, 예. 그 당시에 받았는데, 예. 27,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매수를, 추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었죠, 최소한. 자, 그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거 우리 시청자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때문에 좀 더 세게 맞았어요. 이 네. 트럼프가 베트남의 관세를 43%나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지금 만약에 베트남의 관세를 세게 때리면요. 미국에서도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데 보면 이게 별도 기준으로 이만큼 이익이 나오면 정말 싼 건데 이게 연결 기준으로 나오는 이익이라서 그렇게 아주 뭐 싸다라고 주가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000원 정도 가격대 있죠. 22,000원 정도 가격대는 올라오다 보면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거기가 62평선도 있고 전저점도 있는 자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그 자리는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를 좀 하시고요. 22,000원 정도에서는 나중에 추가 매수한 거 있잖아요. 네. 추가 매수하신 거 50% 네. 너무 많습니다. 그건 좀 덜어내세요. 그건 좀 덜어내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시되 22,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은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되는데 전문가님, 예. 혹시 이거 기업을 믿고 그냥 없는 선 치고 그냥 둬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기업은 망할래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네. ESS 쪽이 좀 좋아진다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뭐 좀 크게 아주 길게 보신다라면 가능한데 비중 50% 들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비중 50% 들고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22,000원 정도에서 좀 줄이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야인시대 리턴즈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야인시대 지금 우리가 종목 진단하는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인시대 리턴즈의 월요일 날 방송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2월 3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저기 나와 있는 가비아입니다. 가비아가 38.51% 지금 상승을 해서 저만큼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비아라는 종목을 종목 진단 제가 AS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또 야인시대 히든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지금 저 가비아가 예. 엑스케이트 최대 주주죠. 그렇죠. 엑스케이트 주주. 예. 지금 보니까 저게 가비아가 최대 주주가 이름이 KINX도 최대 주주. 김흥국 씨더라고요. 아. 그 가수 김흥국 씨 말고 이름이. 난 또 가수 김국이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엑스케이트하고 가비아가 워낙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저는 이 가비아라는 종목 제가 오늘 방금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이 기업을 기업 선정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비아 AS 해주시고요. 오늘 히든카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가비아, 이거 말씀드릴 때가,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전에 보면, 이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그런 쪽을 되게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갖고 강의를 한 50강 넘게 이 야인시대에서 미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AI 관련 강의만 한 10몇 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하려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AI 때문에 뇌과학까지 공부했어요. 사람 뇌가 어떻게 형성되고 뭐 간내, 중내, 대뇌, 심피질 막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서 종목들 다 뒤져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발굴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때가 됐다 싶으면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AI의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칩,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거죠. 자, 이 3요소가 칩이라는 거는 우리 퓨리오스 AI 같은 데서 만드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GPU, NPU 요런 게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제가 또 지난주에 리뷰를 해드렸었나요? 160%인가 나서 리뷰해드렸던 거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즉 챗GPT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비아는 어떤 쪽에 해당될까요? 데이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데이터하고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제가 38% 정도 올라와서 지금 시가총액이 2,883억이에요. 자, 저기서 38%를 빼면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습니까?
훨씬 더 쌌겠죠. 2천억대 초반입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51억이 났어요. 351억. 자, 그리고 회사 자체 실적도 꽉 찼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많잖아요. 시가총액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적자만 나는데 시가총액 4천억, 5천억 이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물론 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지면 왕창 깨집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안정성하고 성장성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안해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아직도 뭐 좀 더 추가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 나올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AI 투자. 뭐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 알고리즘, 데이터. 가비아는 데이터 관련주. 자, 주가가 굉장히 싼 수준.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얘기 나오면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추가로 저 목표가를 한번 더 드릴게요. 지난 목표가를 제가 22,000원을 드렸었는데 자, 4차 목표가는 24,000원을 4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니까 뭐 조정받는 구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고요. 또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신규로 관심 가질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목표가 24,000원 저 정해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오늘 히든카드는요. 조금 다른 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히든카드는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화장품 섹터를 관심 갖는 이유는 자, 지금 트럼프가 진짜 폭군이죠. 예,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습니다. 자, 뭐 1기 때도 와 너무한다 싶었는데 지금 2기 때는요. 1기 때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 이런 폭군적인 기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 다 때리고 막 그러면 남은 국가들끼리 또 살아남으려고 연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외 국가들 간에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시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다라면 이렇게 저 글로벌 질서는 이 세계 질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죠.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라고 우리나라에 25%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그 정도 25% 관세 다 안 맞고 좀 이렇게 관세가 줄어드는 그 정도 상황이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쪽 날개는 달았다라고 보고요. 한쪽 날개를 더 달면 날아오를 수 있겠죠. 자, 뭐냐 하면 한쪽 날개는 저는 중국에서 좀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한테, 중국인들한테 우리나라가 3분기부터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아무래도 좀 저 정부끼리도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나중에 그 올해 가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네 만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진다라면 뭐 저 중국 관광객들이 또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화장품 섹터나 이런 쪽들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이 좀 좋아지면요.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될 때 굉장히 좀 탄력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히든카드 6종목 좀 보여주시고요. 예, 뒤집어 주세요. 자,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제조, 실리콘2, 잉글로드랩,
마녀공장 이렇게 있는데요. 저 중에 뭐 잉글로드랩은 미국 회사를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를 한 거니까 공장 미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관세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뭐 잉글로드랩 같은 종목들 저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화장품 섹터가 실적들이 다들 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고 눌림목 구간에서 노린다라면 뭐 저기 있는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좀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중에 오늘 히든 카드는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자,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뭐 색조 화장품부터 시작해갖고 약 1600개 제품을 OEM과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 중국에 그 11월 11일 우리나라 빼빼로데이고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에 그 날이 소비하는 날 있잖아요. 그게 11월 11일인데 그때 좀 많이 탄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중국 모멘텀이 발생 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과거에는 끼만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도 같이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3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65억 정도 났어요. 재작년에 90억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국 모멘텀만 생긴다라면 주가는 강한 탄력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기 이상의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오늘 한 3.7% 정도 빠졌네요. 자, 조정 잘 받은 것 같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57,000원, 2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지금 섹터가 어떤 거냐면요. 여름철 수혜주입니다. 제가 그 히든스탁 여름철 수혜주로 제가 정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은 단기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5월 6월달까지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본격 여름 오기 전에 이 종목은 2개월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는데, 자, 여름철 수혜주가 상당히 많죠, 그죠?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냉방 쪽하고 제습기 쪽하고 그죠? 그다음 빙가루 쪽하고 식음료 쪽하고 그다음 휴가철 뭐 항공주들하고 렌트카 업체들 그다음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캉스 시즌이니까 그죠? 그런 관련되어 있는 어복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은 장마지구죠? 그렇게 되면은 뭐 폐기물이나 뭐 비료 같은 게 되겠죠? 상당히 많은 그런 여름철 그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 여름철 수혜주 중에서 해당되는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종목을 보면은 처음에 빙그레가 나오고 그다음 하이트 진로, 롯데 칠성, 남해학, YN텍. 저게 YN텍은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게 태경 케미칼은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여름 되면 아이스 우리가 그 아이스 아시죠, 그죠? 드라이 아이스 쪽이니까요. 자, 저기서 6개 종목 중에서 여름철 수혜주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선택하면은 빙그레가 되겠습니다. 제가 빙그레에 대한 종목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2개월 보유 기간입니다. 중기 종목 아닙니다. 5월 6월 달까지만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자, 여러분들 빙그레를 잘 보시면 제가 빙그레의 제가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PR을 한번 계산해보면 8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죠. 오늘 보세요. 오늘 온도가 오늘 몇 도입니까? 오늘? 지금 오늘 20 덥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너무나 제가 오늘 한 26도 정도 제가 더워서 야 이거 여름철 수혜주가 한번 뜨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인 거는 성수기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올해 매출액이 한 1조 한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49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지금
그 정도 예상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9,437억 원이니까 주가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가 빙그레 그러면은요, 저게 투게더나 요플레, 바나나 우유, 그다음 여러분들 브라보콘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빙그레가 혜태 제가가 있죠. 혜태 제가 빼고요. 혜태 아이스크림만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혜태 제가에서 아이스크림만 빼와서 이제 인수한 거니까 브라보콘도 해당이 되는. 제가 저 기업을 분석하면서 어떤 게 가장 수출을 많이 하냐면 바나나 우유하고요. 지금 보니까 메로나라고 있어요.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하고 바나나 우유가 미국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 수출하고 있고, 베트남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 이쪽에 지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저 기업이 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상승세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 들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시초가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1차 목표가 11만 2천 원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만 4천 원.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 8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비중은요, 많이 하지 마세요. 비중은 15%예요. 15% 정도 매수해서 이거는 6월 말까지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상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6월 말, 여름철 수혜주로 내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보니까 금산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좀 많이 빠지네요. 다우가 뭐 한 500포인트 정도 빠지고 나스닥이 27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렸죠. 그 명인들의 복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세요. 거기서 4월 달에 외국인들 수급이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월 선물하고 현물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거기서 외국인들이 오늘로써 4월 달에서만 현물 시장에서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3조 정도 팔았으니까 가장 급선무는 이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돌아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인들의 복귀에서 뭐 구체적으로 전략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